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에 아직 신혼의 달달함을 즐기고 있는 새댁입니다. 사람 인연은 다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남편도 그랬어요. 우연히 만나게 되고 또 생각지도 못하게 재회를 하게 되었거든요. 4년 전 저는 계약직으로 다니던 회사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월급 나올 때도 없는데 계속 월세 나가는 게 아깝기도 하고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엄마가 사는 시골로 내려왔어요. 엄마는 바닷가 근처에서 식당을 하세요. 식당 앞 바닷가가 유명한 관광지는 아니어서 동네 분들이 주로 식사하러 오시다가 매스컴에 몇 번 나오게 되면서 부쩍 관광객도 많이 늘게 되었죠. 엄마는 주방 이모 한 분과 같이 일을 하시는데 영 일손이 딸린다고도 하셔서 저도 집으로 내려간 김에 엄마 일을 당분간 돕기로 했습니다. 저는 주로 서빙 일을 했어요. 주말에는 사람이 특히나 많이 몰렸죠. 한바탕 사람들이 휩쓸고 가면 저는 정리를 하면서 어두워진 창밖의 바다 풍경을 가만히 보곤 했어요. 앞으로의 취직도 그렇고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때였죠. 식당 일이 끝나면 집으로 가서 구직 사이트를 돌며 이력서를 내는 것도 일과였어요. 연락은 잘 오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 홀에는 손님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한 테이블에는 아저씨 3명이 술을 드셨고 창가 근처의 한 테이블에는 한 남자분이 바다를 보면서 혼자 술 한잔하고 계시더군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방 이모가 그만 손을 크게 다친 거예요. 보니까 주방 도구에 심하게 베었는지 피가 많이 나더라고요. 엄마는 급하게 지혈을 하고 나서 병원을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엄마가 이모 태워다 줘야 되는데 너 혼자서 잠깐 가게 볼 수 있지? 그럼 얼른 가봐 엄마. 엄마는 이모와 함께 급하게 나가셨습니다. 어차피 손님도 많지 않았고 두 테이블 다 거의 술자리가 끝나가는 분위기라 계산 후에 치우기만 하면 됐죠. 그런데 아저씨들이 모여있던 테이블에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어이 아가씨 여기 소주 하나 더? 네. 저는 그렇게 소주를 들고 가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뜨려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제 팔목을 잡는 거예요. 에이, 왔으면 한 잔 따르고 가야지. 왜 이러세요? 저는 당황해서 아저씨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요. 그분은 얼굴도 술에 취해서 시뻘개져 있고 술 냄새도 엄청 나더군요. 근데 막 제 팔을 잡고 안놔주니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아, 한 잔 따르고 가라고. 아니면 한 잔 마시고 갈래? 놓으세요. 야, 이런 데서 일하면서 이 정도 서비스도 안 하냐? 아저씨는 눈도 다 풀려 있고 혀도 막 꼬이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무서워서 아, 알겠어요. 한 잔 따라 드릴게요. 빨리 한 잔 따라주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소주병을 대충 잡고 술을 따랐습니다. 그 옆에 있는 아저씨들도 말만 야, 그만해 하면서 적극적으로 말릴 생각 없이 낄낄대고 있더군요. 너무 불쾌하고 당황스럽지만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술잔을 채우고 나서 말했죠. 됐죠? 이제 놔주세요. 아이, 한 잔 먹어야지, 섭섭하게. 왜 이러세요, 진짜? 제가 소리를 지르자 그 아저씨 눈빛이 달라지면서 갑자기 인상을 확 쓰는 거예요. 왜 이러긴 뭘 왜 이래? 내가 뭘 어쨌는데? 저는 순간 무서워서 아무 소리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선 카운터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밖으로 일단 도망가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뭐 어쨌는데 난리냐고! 그 순간이었어요. 아저씨, 그만하시죠. 갑자기 누가 끼어든 거였어요. 말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쳐다보니 창가 쪽에서 혼자 술을 먹던 남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 아저씨 팔을 잡으면서요. 그 손 놓으세요. 술 취한 아저씨는 그 말에 얼굴이 더 시뻘개지더니 말리는 남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리곤
넌 뭔데?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제야 다른 아저씨들도 대충 말리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어이, 박씨, 그만해. 남자는 아무 말 없이 아저씨가 잡고 있는 제 팔을 억지로 떼놓더군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너 뭐냐고! 그런데 그 남자가 불쑥 말하더군요. 이 여자 남편이다. 그 말에 저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 아저씨도 순간 움찔하더군요. 그러더니 웃기고 있네. 너 저기서 술 처먹고 있던 거 내가 봤는데 갑자기 무슨 남편이래?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인상을 쓰면서 엄청 위협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가게 와서 술 처먹으면 안 되냐? 너 뭔데 남의 와이프 팔을 잡고 술을 따르라 말아야? 죽고 싶어? 남자의 말에 그 아저씨도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막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더군요. 남편이 있을 거라곤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었어요. 남자는 그 아저씨에게 다가가며 더욱 화난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보자 보자 하니까 술 처먹었으면 곱게나 집에 갈 것이지 어디서 행패야? 그러다니 그 남자는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해.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는 아저씨에게 경고하더군요. 영업방해죄랑 성희롱죄로 콩밥 먹어볼래? 아니면 좋은 말 할 때 계산하고 꺼질래? 아저씨는 씩씩거렸어요. 그 옆에 친구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일어나서 그 아저씨를 말리더라고요. 박씨, 그만하고 이제 갑시다. 술 많이 취했네. 그리고 그 남자와 저에게도 사과하더군요. 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좀 많이 취해서 실례를 했네. 얼른 계산해줘요. 저는 속으로 아까는 말리지도 않았으면서 했지만 일단 카운터로 가서 금액을 말해줬어요. 그 아저씨는 계산을 하고 행패 부리던 아저씨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들이 나가고 가게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고마워요. 그랬더니 방금까지도 그렇게 험상궂은 얼굴을 하던 그 남자가 민망한 얼굴로 말하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저기 불쾌했다면 죄송해요. 예? 뭐가요? 아니, 아까 제가 남편이니 뭐니 했던 거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더 행패 부릴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남편이라고 했어요. 아, 도와주려고 그러신 건데요. 괜찮아요. 남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아저씨들 떠나간 테이블을 정리하다가 고마워서 뭐라도 보답을 해야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주방으로 가서 대형 계란말이를 하나 만들었죠. 계란말이는 잘 만들거든요. 위에 케첩이랑 마요네즈도 듬뿍 뿌리고 손님들 오시면 드리는 미역국도 한 대접 덮어서 같이 들고 갔죠. 저기 이거 고마운데 뭐 드릴 건 없고 제 말에 남자는 환하게 웃더라고요. 어휴, 감사합니다. 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조금 있다 가려던 참이었어요. 아, 가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드린 거예요? 아니면 포장해 드릴까요? 아, 아니요. 먹고 가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계란말이를 복스럽게 먹더군요. 저는 워낙에 숫기가 없고 손님들에게 말을 걸거나 하는 성격은 아닌데 고맙기도 하고 조용한 가게 안이 어색하기도 해서 다시 말을 걸었어요. 저기, 여기 사시는 분 아니죠? 아, 예. 놀러 왔습니다. 친구 보러. 아, 친구분이 여기 사시는구나. 친구 고향이 여기거든요. 친구 만나러 왔는데 바람 맞았어요. 왜요? 친구가 이 가게로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랑 싸웠다면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러고 있는 거죠, 뭐. 아, 그러셨구나. 친구분 너무하셨다. 그러게요. 일부러 시간 내서 온 건데. 오면 내일 이 근처도 구경시켜준다고 한다더니. 내일도 어렵겠다고 아까 연락이 왔네요. 언제 돌아가시는데요? 내일 저녁요. 그 순간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불쑥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저기, 저 내일 쉬는데
제가 여기 구경시켜 드릴까요? 제가 말을 꺼내놓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남자도 조금 놀란 것 같고 저도 속으로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지? 미쳤나 봐.' 싶었습니다. 아무 남자한테나 이런 말하는 이상한 여자로 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남자는 흔쾌히 말하더라고요. "아휴 그래 주시면 고맙죠. 쉬는 날인데 저 때문에 그러셔도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가 가게로 들어오셨어요. "치료받고 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이야. 별일 없었지?" "음." 잠시 후 남자는 그 커다란 계란말이를 다 먹고 계산을 하러 카운터에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 어디서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 눈치를 살짝 보며 말했죠. "이 가게 앞에서 내일 12시 어때요?" "알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계산 후 가게를 나섰습니다. 엉겁결에 약속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왠지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날 저는 12시까지 가게 앞에 나왔습니다. 그 남자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꾸벅 인사를 했어요. 배고프시죠? 네. 뭐 좋아하는 거 있으세요? 여긴 뭐가 많지는 않아요.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처의 멸치 쌈밥집으로 가게 됐어요.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낯선 남자인데 괜히 약속을 잡은 건가 싶기도 했는데 막상 만나니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도 했어요. 남자의 이름은 김진원이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했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하며 엄마 가게에 내려와서 일을 돕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나이는 저와 3살 차이더라고요. 식사를 다 마치고 저는 근처의 관광지도 구경하고 중간에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 했어요. 바닷가 근처도 산책하고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하다가 저녁쯤이 돼서 남자는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집 앞에 데려다 줬어요. 제가 내리려고 하는데 그 남자는 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차에서 명함을 꺼내는 거예요. 저기 지혜 씨, 이거 제 명함이에요. 지혜 씨 괜찮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또 내려와도 되고. 남자는 저를 잘 못 쳐다보고 쑥스러워하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쑥스러워서 알겠다고 하고 가방에 명함을 넣었어요. 남자는 저 내려다 주고 바로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하루 동안이지만 재밌기도 하고 편하기도 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가셨냐고 연락을 하고 싶어서 가방에서 명함을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명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분명 명함을 받고 가방에 쏙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가방을 뒤집어서 탈탈 털어도 명함의 명자도 안 보이더군요. 가방 안주머니에 달라붙어 있나 싶어 손으로도 계속 훑어봤는데도 없었죠. 아마 가방에 넣으려다 실수로 차에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명함만 받았지 따로 연락처 주고받은 건 없어서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연락할 방법도 없고요. 그날 비어있는 가방을 몇 번이나 뒤지고 또 뒤졌는지 몰라요. 아, 바보 같은 실수를 했구나 하면서 아쉽지만 그렇게 그 남자의 인연은 끝이 났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이력서를 넣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요. 꽤 괜찮은 회사라 꼭 연락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력서를 넣었던 곳이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에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며칠 뒤 면접을 보러 갔죠. 면접을 같이 보는 지원자들이 많아서 기대는 안 했는데 제가 결국 최종 합격하게 됐습니다. 정말 기쁘더라고요. 맨날 계약직만 전전하다가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저는 엄마에게 말씀드리고 다시 시골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서 정신없이 일을 하며 매일매일을 보냈지만요. 이따금씩 김진원, 그 남자가 떠오르더군요. 오래 본 것도 아니고 고작 엄마 가게에서 절 도와주고 그 다음날 하루 관광을 같이 다닌 게 전부인데도 그 남자가 문득문득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바보같이 잃어버린 명함도 생각났고요. 하지만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으니
그냥 추억으로만 묻어두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혼자 산지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엄마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했어요. 통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엄마가 사시는 시골에서는 병원까지 가려고 하면 제법 거리가 있었어요. 다행히 제가 사는 곳 근처에는 대학병원이 있어서 차라리 이참에 좀 쉬시면서 치료도 받고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죠. 엄마도 그러겠다고 하고 가게는 당분간 주방 이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렇게 저희 집에서 2달가량 있으시다가 다시 시골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다시 혼자 살게 되면서 바쁘게 일도 하고 주말에는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그렇게 지냈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친구가 그때쯤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주더군요. 결혼하는 남편이 같은 동네, 같은 고등학교였던 선배였다고 하는데 저는 이름을 들어도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친구의 결혼식에 가게 되었죠. 결혼식에 가서 아름다운 신부가 된 친구랑 사진도 찍고 오랜만에 만난 동창 친구들과 로비에서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식을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누가 진원아! 김진원! 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김진원은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명함은 잃어버렸지만 그 이름만큼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까먹지 않았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죠. 그리고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 남자가 저 멀리 서 있더군요. 저한테 명함을 줬던 김진원 그 남자가요. 참 신기한 게 그때 하루 정도 제대로 본 게 다인 그 남자의 얼굴이 1년 만에 만나는 건데도 분명하게 기억나더라고요. 아, 그 남자다. 라고 말이죠. 그 남자는 다른 친구와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남자도 하객인 것 같았어요. 제가 얼떨떨하게 보고 있자 그 남자도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알아보곤 역시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군요. 맞죠, 지혜씨? 그 남자도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기분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김진원 씨. 어? 이름 기억하시네요? 네. 아, 여기서 다 만나네요.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친구 결혼식요. 나둔데. 저도 친구 결혼식요. 어머, 정말요? 네. 오늘 결혼하는 이 친구가 그때 저 바람 맞췄다는 그 친구예요. 지혜 씨랑 같은 고향인. 알고 보니 그 남자의 친구가 제 친구와 결혼하는 사람이더군요. 참 세상 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얘기를 나누다 보니 곧 식이 시작된다는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기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식 끝나고 식장 앞에서 보실래요? 제 말에 그 남자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네. 저 번호 좀 찍어주세요. 이번에는 그냥 번호를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진짜 숫기가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남자한테는 말도 잘 걸게 되고 용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번호를 받고 그 남자와 저는 결혼식을 보러 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식이 다 끝나고 사진 촬영 전 부케를 받아야 되는 차례인데 제가 부케를 받기로 했습니다. 사실 남자친구가 있어서 받기로 한 건 아니고 친구가 도저히 받을 사람이 없다고 하길래 나는 어차피 몇 년간은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 제가 받겠다고 했죠. 제가 부케를 받으러 나오다가 슬쩍 보니 그 남자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어쨌든 부케도 받고 사진도 찍은 후에 그 길로 나와 식장 앞에서 기다렸어요. 남자도 조금 있다 오더군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 안 먹었습니다. 지혜씨 기다릴 것 같아서요. 혹시 식사하셨어요? 저도 안 먹었어요. 일부러. 아, 그러면 요 근처에 식사하러 가실래요? 네. 그렇게 그 남자와 저는 근처 파스타 집으로 갔어요. 저기, 남자친구분은 같이 안 오셨어요? 저한테 대뜸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 남자친구 없는데요? 아, 아까 부케 받으시길래. 아, 친구가 주변에 받을 사람 없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받는다고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남자친구 없다고 하니 그 남자의 얼굴이 살짝 밝아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먼저 말했습니다. 저기 실은요. 그때 명함 주셨잖아요. 네. 저 그거 잃어버렸어요. 가방에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아, 연락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날 잘 가셨냐고도 묻고 싶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가방이 없는 거예요. 차에 떨어뜨린 건지. 안 그래도 몇 달 뒤에 실내 세차하는데 제 명함이 조수석 바닥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네. 저기 실은요. 네. 지혜 씨 연락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연락 없으시길래 나도 번호 물어볼 걸 싶기도 하다가 또 한편으론 연락 없는 걸 보니 내가 부담스러우셨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말았죠. 그런데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날 지혜 씨랑 대화하고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지혜 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웃는 모습도 생각나고. 저는 남자의 말에 쑥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동안은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없다가 그 후에 3개월쯤 지났나? 지혜 씨도 생각나고 궁금해서 다시 그 가게에 가봤거든요. 저희 엄마 가게요? 네. 조금 망설여지더라고요. 지혜 씨가 연락도 없었는데 불쑥 찾아간다는 게. 그래서 슬쩍 들어가 봤는데 지혜 씨도 안 보이고 그때 계시던 어머님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모르는 분들만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냥 밥만 먹고 나왔어요. 아, 마침 저희 엄마가 가게를 쉬시고 저희 집에서 함께 있던 그때였는 모양이었어요. 참 희한하게도 만나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제가 공교롭게 그 후로 취업이 되면서 이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거든요. 저희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저희 집에서 2달 정도 같이 계셨고요. 아, 하필 또 그렇게. 근데 신기하네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결혼하는 제 친구 남자친구가 진원 씨 친구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 남자와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밥도 먹고 저녁에는 맥주도 한잔하면서 그동안의 얘기도 서로 주고받았죠. 그걸 계기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어요. 사귀는 동안에도 서로 참 잘 맞고 같이 있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취계에게 행패당하던 저를 도와주기 위해 자기가 제 남편이라던 그 남자. 이제는 진짜 내 남편이 되어 매일 아침 얼굴을 마주하고 살게 됐네요. 지금도 한 번씩 남편과 그 얘기를 하면 참 재미있는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만난다는 말처럼 돌고 돌아서 결국 인생의 반려자가 되었네요. 늘 지금처럼 서로 아끼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